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오후 5시 10분을 알려드립니다. CUEB 날개를 펴 Let's get away 도전의 불씨를 당겨 더 뜨겁게 열정이 단단해지는 두 어깨 넌 내일을 닦고는 새롭게 젊음이여 더 큰 꿈을 꿔 내 목마른 꽃에 물을 줘 값진 땀 미래를 밝혀 여기 조선대학교 나는 거산이거든 물고 못 가려 과도 없는 보라고 하얗자 해지자 We can make this dream come true 일단 두어서 일일이 다시 조선 유니버시티 my pride 나는 솟는다 We can make this dream come true 조선대학 조선 유니버시티 my dream 일단 두어서 일일이 다시 조선 유니버시티 my pride 나는 솟는다 We can make this dream come true 조선대학 조선 유니버시티 my dream 학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팀에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 멘토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부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0 이상인 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9월 18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자리 지원팀에서 졸업생을 위한 NCS 마스터 플러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우리 대학 졸업생 660명이며 1, 2회차 신청 기간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수 학습 역량 개발팀에서 교수 학습 과정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문자로 온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신 학우분들에겐 스타벅스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스톱 학생상담센터에서 2020학년도 원스톱 학생상담센터 비대면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후 비대면으로 해석 상담이 진행되며 진행 기간은 9월 28일까지입니다.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학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게 좋다, 아니다, 저게 더 좋다 하고 친구랑 토론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토론 이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주제에 진지하셨나요? 저희 진지하셨어요는 조선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난제들로 이 세상 누구보다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시청자분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표를 얻어내는 쪽이 승리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승자를 가리는 투표는 조선대학교 CUEB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의 결과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다음주 방송을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내 스피커를 통해 송출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조선대학교 CUEB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좋은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자들의 모습도 보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토론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토론의 진행을 맡아줄 토론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안진지하게 생겼지만
진짜 왕진지한 김명준 토론자. 저는 안 진지하게 생겼지만 사실 진짜 안 진지한 최진 토론자입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의 토론 주제보다 더 궁금해하실 결과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저번 주 토론의 결과와 선물 당첨자 분들이실 텐데요. 지난주 토론에서 승리한 팀을 투표해주신 한 분께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당첨자 목록은 조선대학교 CUEB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지난주 토론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합 기숙사 대 글로벌 기숙사, 어느 쪽이 더 메리트 있는가? 결과는요? 네, 굉장히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네요. 7대 21로 글로벌 기숙사가 더 메리트 있다는 주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백학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상당히 박빙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글로벌 기숙사가 3배나 더 많은 표를 얻었네요. 네, 다음 토론이었죠. 밥, 후문에서 먹는 게 좋다, 솔마루에서 먹는 게 좋다. 결과는요? 여기도 상당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4대 7로 후문에서 밥 먹는 게 더 좋다 라는 주장이 승리했습니다. 솔마루만의 매력이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상당히 후문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했네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였죠. 민트 초코가 좋다, 민트 초코가 싫다. 결과는요? 11대 18로 민트 초코가 싫다의 승리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할 정도로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 박빙으로 토론이 진행이 됐네요. 네, 이렇게 지난주 결과를 알아봤는데요.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이제 저희는 오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야겠죠? 오늘의 토론 주제, 최진 토론자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강의 혼자 듣기 vs 친구랑 같이 듣기. 어떤 게 더 이점이 많은가? 두 번째, 자취 vs 기숙사. 어디서 사는 게 더 이득일까? 마지막은 상당히 논란이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탕수육, 찍먹 vs 부먹.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토론 중에서 첫 번째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강의 혼자 듣기 vs 친구랑 같이 듣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누구랑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겠죠. 최진 토론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친구랑 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이랑 같이 듣게 되면은 외롭진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듣는 게 더 좋다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진 토론자님은 친구랑 같이 듣는 거,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론 진행해 볼 텐데요. 그러면 토론 진행하기 전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럼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올라왔네요. CN블루의 외톨이야. 외톨이야 나를 봐봐 봐봐도 내 두 눈을 봐 거봐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Check it, one, two, three 시계번호 맞춰 다 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모두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일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I know you like me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멀어진 나보다 못한 우리 사이 외톨이야 다리리리라라뚜 외톨이야 다리리리라라뚜 외톨이야 사랑했을 뻔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Set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nobody knows 난 몰라 1, 2, 3, 4, 5,
수많은 밤을 새우며 나를 달래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1, 2, 3 이 말을 되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이야.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리리다라뚜 외톨이야 다리리리다라뚜 외톨이야 사랑했을 뻔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Sad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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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맘 몰라. 1, 2, 3, 4, 5, 6, 7 and 8 수많은 밤을 새우며 나를 달래고 있어.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랑을 내게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너를 지워야겠지. 날 버린 걸 생각하면 그래야겠지. Go my love is gone. 외톨이야 다리리리다라뚜 외톨이야 다리리리다라뚜 외톨이야 사랑이 아파하고 사랑을 기다리는 외톨이. Sad tonight 꿈이길 원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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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날 몰라. 1, 2, 3, 4, 5, 6, 7 and 8 수많은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오늘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됐지만 사실 원래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특수한 경우인 거지 원래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수업을 듣죠. 여기서 수업을 혼자 듣느냐 아니면 친구랑 같이 듣느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자 듣는 게 좋다는 의견에 김명준 토론자 입론해 주세요. 네, 저는 강의는 독강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강의의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모든 학우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옆에 친구가 있으면 잡담도 하고 싶고 친구가 장난도 치면 받아주고 싶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고등학교 야자 시간이 있겠습니다.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장난을 건다던가 말을 걸어서 선생님께 혼난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친구 없이 혼자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어느 정도 편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간혹 강의실에 먼저 도착하더라도 친구를 기다리거나 친구가 나를 기다려서 괜히 미안했던 적 모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혼자 듣는다면 시간적인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젠 제가 말을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듣는 강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사회성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무리를 이루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리에서 인간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무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같이 수업을 듣는 무리를 이룬다면 수업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능률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 명이 노트 필기를 하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본다든지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러 명의 시각으로 맞춰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절 가르친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공부는 남을 가르칠 때 이루어진다고. 같은 수업을 들은 친구들과 다시 한번 자신이 이해한 걸 복습하면서 가르칠 때 공부에 시너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제나 팀플레이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과제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겠는데요. 그 인간이 사회성의 동물이라 무리를 이루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다릅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안정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그 증거로 각종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늘어나는 등 각각 사회에서 혼자만을 위한 소비를 장려하는 매체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성의 동물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그 주장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을 근거로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죠. 개인은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셨는데 아무래도 예전 철학자시다 보니까 요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때는 SNS 같은 매체가 없던 시절이니 인간들이 소속감을 확인할 방법은 무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개인의 초점에 맞추는 추세니까요.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개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같이 공부를 할 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최진 토론자님 근거를 들어도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 생각 정리를 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각자 입장 정리 한번 해주세요. 김명준 토론자님, 입장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입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강이 좋다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의 집중력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친구와 수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불편함도 생기고요. 이것은 꽤나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의 편안함입니다. 애초에 수업을 혼자 들으면 본인이 혼자서 자기 시간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공부에 방해될 일도 적고 시간 관리도 편한 독강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제 입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성의 동물입니다. 무리를 지으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공부 방법은 뭐다? 남을 이해시키며 하는 공부입니다. 친구와 강의를 들으면 소속감과 안정감은 물론이고 공부의 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친구와 강의를 듣는 게 더 좋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토론자들의 입장 정리 듣고 오셨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방송을 시청하셔서 잘 모르겠는 학우분들을 위해 투표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 양 토론자들의 주장을 듣고 마음을 정하셨으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셔서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 CUEB 검색하시고 투표 진행해 주시면 다음 주 방송에서 토론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주 본방사수는 필수겠죠? 토론 주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주 토론에 진행했던 어떤 기숙사가 더 좋은가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토론인 것 같아요. 기숙사 vs 자취 어디가 더 살기 좋은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최진 토론자님께서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숙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요?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취 선택해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 토론자님 먼저 입론해 주세요. 저는 기숙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숙사의 장점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우선 식사를 본인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밑에 기숙사 식당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학교 학식은 저렴하지만 영양소가 잘 짜여진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 덕분에 학우분들이 직접 자신의 식사를 조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다? 그것도 아닌 게 자취생들이 직접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맛이 훨씬 나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자취생분들은 많은 지출이 따르는데요. 식비, 전기세 등등 각종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십니다. 월세가 가장 큰 문제겠네요. 하지만 기숙사는 모든 것을 각종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등을 한 번에 기숙사 비용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룸메이트의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룸메이트가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생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등학교 때 야자만 해도 금방 친해지던 아이들이 이제 같은 숙소를 공유한다면 친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돈도 아끼고 밥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조건의 기숙사. 이래도 기숙사가 별로인가요? 네, 이제 그러면 제가 발언할 차례네요. 여러분 역시 근본은 자취입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이유, 자유죠. 아무래도 기숙사의 경우는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자취방은 규칙?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 안에서는 왕입니다. 곧 법칙이죠. 그리고 룸메이트와의 우정?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정을 쌓으려면 자취방 안만한 곳이 있을까요? 뭐 가끔 막차 놓친 친구도 재워주기도 하고 또 우주공간이 생기면 자취방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 재미를 느끼는 것이 자취방의 가장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게임에서나 게임 같은 그런 취미 생활을 가지신 분들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톱을 설치해서 자신의 개인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 활동의 보장 상당히 확실하죠. 자취방은 결국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혼자 거주하게 되는데요. 기숙사는 보통 다수의 룸메이트가 함께해요.
그런데 자취는 혼자 산다는 장점 덕분에 개인의 시간과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와 다르게 통금이 없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취를 한다면 통금, 스트레스가 없겠습니다. 뭐 본인이 새벽 4시에 들어오든 5시에 들어오든 뭐 다른 데서 자든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물론 비용이 기숙사에 비해서는 좀 더 소모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사실이니 인정해야겠죠, 이건.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비싼 가격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취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김명준 토론자님,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기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위해 소모하는 돈은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월세 같은 비용은 부모님께서 내주신다고 해도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자취를 한다면 그런 비용도 부모님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얽매여서 오히려 자유를 더 못 즐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런 문제는 각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건드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양 토론자의 입론 듣고 오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 드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민과 이연의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이창민과 이현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양측의 입장 정리 듣고 마음 정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진 토론자님, 입장 정리해주시죠. 네, 저는 기숙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힘이 드는데요. 알바를 구하기는커녕 있는 알바도 출근을 잘 못하는 시기죠. 그렇다 보니 모두의 지갑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취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기숙사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취하시는 분들 밥 만들기 귀찮아서 굶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숙사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식권 사서 밥 먹으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한 생활이 가능한 기숙사, 이래도 안 오시겠습니까? 네, 기숙사 측 입장 정리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취하는 게 좋다 입장 정리 제가 해볼 텐데요. 저는 자취하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가 아까운 청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살아야죠. 기숙사는 기숙사의 규칙으로 운영되는데 자취는 그런 거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규칙입니다. 먹고 싶을 때 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음식하는 게 귀찮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먹은 음식이 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개인 활동이 보장된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개인의 취미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이래도 자취 안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양 토론자의 입장 정리 듣고 오셨는데요. 뒤늦게 토론에 참가해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투표 방법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 CUEB 검색하신 다음 올라온 투표 게시물에서 투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다음 주 방송에서 알려드리니 다음 주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다음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민초 토론, 저번 주 민초 토론에 이어서 상당히 난제인데요. 중국집에 가면 빠질 수 없는 요리죠.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나, 부어 먹나, 이 주제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토론자님은 찍먹이신가요, 부먹이신가요? 저는 부어 먹는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찍먹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 토론자님께서 입론 진행해 주세요. 혹시 그 부먹 자연 결정설이라고 아시나요? 그 탕수육 부먹은 자연에서 정해졌다는 학설인데요. 그걸 증명하는 동물로는 부엉이가 있습니다. 김명준 토론자님, 혹시 부엉이가 어떻게 우는지 아시나요? 아, 부엉이요? 부엉이가 뭐 부엉부엉하고 울지 않나요? 비슷했는데 아쉽습니다. 사실 부엉부엉하고 운다고 알려져 있는 건 잘못된 상식인데요. 부엉이 아니라 부먹하고 우는 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미 자연적으로 정해진 섭리를 거스르려는 이런 찍먹파들의 음해 공작, 벌써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엔 또 과학적인 분석인데요. 애초에 탕수육은 바삭하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탕수육의 소스는 풍미를 더해서 먹는 음식인 거지 식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데요. 그 증거는 튀김 반죽에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전분가루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탕수육에 소스를 볶아서 나오던 게 탕수육의 시초입니다. 물론 찍먹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런 그 정답에서 벗어난 그런 방안들도 시도를 해봐야 이제 요리기가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시도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 자격증 시험에서는 탕수육을 만들 때 소스까지 볶아서 만들어야 완성인데요. 여기서 나옵니다. 탕수육의 모범 답안은 소스를 이렇게 볶아서 만들어낸, 결국 부어서 만들어낸 탕수육이 진짜 문제집에 나오는 모범 답안이라는 뜻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코로나19 시대의 찍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탕수육을 찍고 한 입에 다 먹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찍고 먹고 남은 절반을 다시 소스에 넣는다면 그 사람의 침이 소스에 섞여서 이제 코로나19의 온상지가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데요. 여러분, 찍먹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탕수육 부먹은 미워하시면서 양념치킨은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양념치킨과 부먹은 일맥상통합니다. 부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먹파의 입론이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찍먹파로서 입론 진행해 볼 텐데,
튀김계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자성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바로 겉바속촉입니다. 겉바속촉. 이 뜻은 탕수육의 메인이 무엇이냐? 튀김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돼지고기 튀김입니다. 우리는 탕수육이란 음식을 말할 때 소스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튀김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이때 메인이 되는 음식의 맛을 가장 잘 살려야지만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눅눅하게 먹을 거라면 왜 튀기겠어요? 튀김 식감 보존 법칙에 따라서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장이 더 있는데,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예전 중국집에서 다 같이 탕수육을 시켜서 부어 먹던 시절은 지났죠. 요즘은 배달 시대입니다. 배달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서 오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탕수육 소스를 따로 제공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찍먹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고 요즘 문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이제 어쩔 수 없이 찍먹을 받아들여야 하고 부먹이신 분들도 찍먹으로 넘어오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최진 토론자님 지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주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소스를 부어버리면 찍먹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역시 부먹파라서 그러신지 그쪽은 생각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찍먹파 입장에서는 소스를 바로 부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다 소스를 부어서 버려버린 음식의 맛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꺼내서 먹을 때 이게 탕수육 맛이 눅눅해져서 스펀지인지 탕수육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찍먹 안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댓글에 굉장히 어이없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난 그 시간에 하나 더 먹지 이걸로 왜 싸우냐.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 셀블리님께서 양념치킨은 좋아하는데 부먹은 별로다. 그렇죠. 양념치킨 맛있죠. 양념치킨이 이렇게 다 부어서 버무려서 먹으면 맛있는데 부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 정리하실 시간 드리기 위해서 캠페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후에 각 토론자의 입장 정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캠페인 듣고 오시죠. CUEB 캠페인 인터널 메디컬. CUEB 캠페인 인터널 메디컬에선 학우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내과적 질병들에 대해 알려주고 그에 맞는 관리 및 예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질병 예방법은 천식입니다. 천식은 공기의 통로인 기도 주위 근육이 수축해 좁아지면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질병입니다. 천식의 원인은 알레르기나 바이러스 감염, 담배 연기 등 다양한 원인이 중복되며 일어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 곤란, 거친 숨소리, 가슴의 답답함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천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 성인 인구의 5% 이상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하지만 무서운 질환이니 잘 치료해야 하는데요. 치료가 늦어 증상이 심해지면 영구적인 폐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평상시 청소를 할 때 물걸레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기관지를 자극할 만한 행위인 흡연, 찬바람, 찬 음식,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식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과적 질병들은 생활 패턴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아플 때 잘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작의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자, 캠페인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양측 입장 정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진 토론자님 진행해 주시죠.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찍어먹기랑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셨던 쇄국정책, 당시에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쇄국정책을 풀자마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부어먹는 탕수육에 찍먹 같은 신문물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걸러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 자격증 시험에서는 탕수육 소스를 끓이던 팬에 튀김을 넣고 볶아서 완성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한 나라의 자격증,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거스른다는 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파 입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준 토론자님, 입장 정리 시작해 주시죠. 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배달 시대에서 소스를 부어서 눅눅하게 만드는 행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들 예전엔 소스가 버무려져서 나왔다는 둥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따라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탕수육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데 부어 먹는 사람이 소스를 부어버리면 찍어 먹길 바라는 사람은 강제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어진 소스, 탕수육을 먹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인권차별적이며 한 사람의 존엄성, 찍먹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권 범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직접 찍먹이 맞나 부먹이 맞나 물어봤는데요. 고기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찍먹을 추천해줬습니다. 지식의 총망라라고 할 수 있는 AI조차 찍먹을 추천한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찍먹파 입장 정리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양측의 입장 정리 듣고 오셨습니다. 열심히 주장하는 각 토론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셨나요? 그런 열정이 여러분의 선택에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열띤 주장들이었길 바랍니다. 혹시나 뒤늦게 방송에 들으셨을 학우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투표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 CUEB 검색하신 다음 올라온 투표 게시물을 통해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 교육방송국 컨텐츠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empty.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 And I just wanna tell you I am. So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1,000 stars.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eart. I'm thinking out loud, maybe we found love right where we are. When my hair's all but gon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the same way,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r soul could never grow old, it's evergreen. And baby, your smile's forever in my mind and memory.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And maybe it's all part of a plan. Well, I'll just keep on making the same mistakes, hoping that you'll understand. But bab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1,000 stars. 네, 저희의 토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동조와 반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설전을 펼쳤던 내용은 절대 상대방의 주장을 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 주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혼자 듣기 vs 친구랑 같이 듣기. 어떤 게 더 이점이 많은가였습니다. 두 번째, 자취 vs 기숙사. 어디서 사는 게 더 이득일까? 였고요. 마지막으로 탕수육, 찍먹 대 부먹.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오늘 진행해 봤는데요. 최진 토론자님,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부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그 힘들었던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든 만큼 재미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토론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탕수육 얘기했던 게 상당히 치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날이 새로운 주제로 토론 준비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토론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 토론도 여러분들에게서 조선대학교 CUEB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에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제 추천해 주시면 그 주제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 CUEB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날짜와 시간에 진지하셨나요? 방송이 송출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고민해봤을 대학 속 난제들 저희가 대신 토론해드리겠습니다. 기술 체지인 조민서, 진행 김명준, 제작 진행의 최진이었습니다.